연봉자였지만 그만큼 밤낮 없이 일하면서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됐고 그때 지인에게서 유산화를 소개받으셔서 지긋지긋하던 두통, 불면증 이런 것들을 다 해결받으시고 지금은 유산화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신혜령 강사님을 영양 강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양 강의 맡은 신혜령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인데 일들 하시고 각자 바쁜 시간 속에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영양 강의 정말 짤막하고 여러분들이 쏙쏙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는 해봤는데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영양제를 먹기 전에 내가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일단 알아야겠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영양제는 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약 아니에요? 맞아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저도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먹는 사람들 보면 오래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산화를 만나고 보니까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우리가 식품에서 다 얻을 수 없는 영양소를 캡슐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알약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기가 너무 어려요. 아니면 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어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당뇨약을 드시고 계세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세요. 제 친구가 항암 치료 중이에요. 근데 영양제 먹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빨리 먹으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던 당뇨약을 먹던 물론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영양제를 먹음으로써 내 세포에 영향을 줘서 조금 더 내가 건강하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양제만 먹으면 다 될까요? 너무 쉽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 쉬운 거를 세상이 너무 발달이 하고 변하다 보니까 너무 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잘 먹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3끼 드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대부분 2끼밖에 못 먹죠. 그것도 잘하면 2끼 아니면 1끼는 술로 12점 단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 거의 없죠. 물론 계시기도 하실 거예요. 저기 높은 우리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져 있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루 3끼를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적인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죠. 그러면 잘 주무세요? 물론 나는 잠이 너무 많다. 나는 8시간 이상 자야 된다. 제 친구는 8시간 자는 친구가 있기는 해요. 저희가 8시 이후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안 하는데 자는 친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물론 내가 오늘은 정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죠.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너랑 술 마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줘야 되죠. 정말 너무 일찍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딱 한 잔만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먹다 보니까 내 전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요. 또 막 화가 나죠. 그러면은 부어라 마셔라 12시까지 마시다가 집에 들어가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죠. 막 인터넷 보다 보니까 어머 김건모가 이혼을 하는데 내가 이 새끼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하죠. 언니야 자니? 1시부터 또 통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 눈이 빨개서 출근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장님이 또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혜령 실장 왜 이래? 오늘 뭘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돼요. 아마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막 예민하게 되면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잠을 굉장히 잘 자야 돼요. 근데 저희가 한 10시부터 2시까지 정도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잠을 자주는 게 참 좋은데 사실은 그게 힘들죠. 그것도 사실은 영양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도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영양제에서 조금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 싸는 거. 화장실 다 잘 가세요? 다 잘 가세요? 네. 그래도 다 예쁘고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 자체가 VIP 의전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스케줄이 잡히면 물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중간에 화장실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목이 마르서 물을 먹었다 하면 안 먹다 먹으니까 화장실 더 자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참아요. 그럼 여자들 뭐 걸리죠? 방광염. 안 걸려보신 남자분들은 모르세요. 정말 죽어요. 그러면 또 약을 달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잘 싸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장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뇌다라고 해서 뇌하고 장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배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영양제 이런 거 필요 없겠죠. 너무 건강하니까.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를 필요로 한다. 일단 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우리 몸의 구조는요. 일단은 11가지의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통,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심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하는 장기가 있거든요. 그 장기는 기관이 모여서 장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 하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서 뭐 하라고 하죠? 그쵸, 조직검사라고 하죠. 이 조직검사를 왜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세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포의 모양이 예쁜지, 뾰족한지, 아니면 뭐 암의 형태가 있는지. 그래서 세포의 모양을 보려고 우리가 조직검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포를 건강하게만 하면 내 몸이 건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할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세포 모양이에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왼쪽 세포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한 간결하고 정갈하고 막 뭔가 정돈되어 있는 느낌의 세포 모양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영양소가 굉장히 결핍된, 내가 밤늦게 술을 먹고 들어가서 취해 있는 나의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의 영양소의 모습, 세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몸 안의 세포를 들여다보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내가 왼쪽에 있는 세포의 모양처럼 내 세포 모양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세포의 모양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세포는요, 내 몸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것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뭐가 있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5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 5가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세월이 흘러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WHO고 세계보건기구에서 2가지를 추가를 시켰어요. 7대 영양소로. 식이섬유와 물. 거기다가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1가지가 더 있대요. 그게 파이토케미컬이에요. 파이토케미컬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네요. 파이토케미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식물에서 색이나 맛, 향 같은 그런 성분들을 결정짓는 식물성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보통 식물들은 동물보다 되게 오래 살죠. 장수하죠. 식물들이 동물보다 먼저 죽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 이유가 식물들이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동물은 그래도 어떻게 햇빛이 오면 나 타기 싫어 내 몸을 움직일 수는 있는데 식물은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컬 성분으로 내 몸에서 나오는 자외선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무드셀라라는 소나무가 있대요. 이 소나무는 현존하는 최고의 식물인데요. 몇 년 살고 있을까요,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오래된 식물이래요. 이 소나무는 몇 년째 살고 계실까요, 이분? 5,000년 이상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동물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정말 중요하고 나한테 필요하구나. 요즘은 그래서 예전하고 틀려서 영양제를 먹을 때 캡슐 크기도 많이 커졌고요. 알약수도 많아졌거든요. 그게 비타민하고 미네랄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녹여내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커졌는데, 이게 사이즈가 커져서 난 못 먹겠다 하지 마시고 내 몸에 들어오면 좋다 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7대 영양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 몸에 어떻게 들어올까? 어떻게 들어와서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 3가지는요, 굉장히 거대한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가지는 3대 영양소라고 해서 우리 몸에 우리가 맨날 먹는 밥이나 여러 가지 단백질 제품, 우유, 지방, 고기 모두 다 여기에 들어오는데, 잘 먹었어요. 잘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흡수가 돼야 될까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서 이게 내 세포로 들어와줘야지 이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지방이 지방산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내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수분해, 그리고 우리가 전문용어로 소화흡수된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소화가 됐어요, 이 소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화흡수는 가수분해된 상태, 쪼개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이용이 돼요. 그러면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왔을 때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잘 이용이 되는구나. 근데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성분이 뭘까요?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내 역할을 못해서 세포 안으로 넣어주질 못했어요, 포도당이. 그럼 포도당이 내 혈액 속에 막 떠들다가 소변으로 쏙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아는 당뇨병입니다. 그러면 당뇨병도 처음에는 우리가 걸렸을 때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원리를 아시면 그러면 내가 생체 이용이 잘 되기 위해서 쪼개지는 과정에 세포로 잘 넣어줄 수 있는 성분을 먹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당뇨 안 걸리잖아요. 우리가 평생 당뇨 약 안 먹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저도 그랬지만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저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나이 들면 당연히 걸리는 병인 줄 알았어요. 걸려야지만 지나가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세포 속으로 뭔가가 잘 들어가기만 하면, 영양소만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건강하겠구나. 이게 질병으로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내가 영양제를 먹었을 때 내 몸은 잘 흡수가 되고 있구나. 알약의 포도 나 먹을 수 있어. 열알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수 분해를 시켜주는데 제일 필요한 요소가 산소하고 효소입니다. 산소는 우리가 항상 마시죠. 그런데 효소 같은 경우에는 조효소의 역할이 없으면 혼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이는 효소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조효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에너지를 뿜뿜 100% 이상 확 올리는 이런 내용들을 생체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제품을 먹었을 때 이 제품이 30% 생체 이용이 되는지, 90%가 되는지, 70%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가 뭐고, 내가 왜 영양소를 먹어야 되고, 세포는 어떤 일을 하고, 모든 걸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영양제를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먹어야 될지, 뭘 사야 될지. 영양제를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에도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B군 중에서도 8가지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그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영양제를 살 때 예를 들어서 텔레비에서 센트럼을 선전하면 유재석을 선전하니까 저건 좋은 거겠구나.
그냥 사서 먹는 거지 어떤 성분으로 몇 프로가 들어있는지 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리고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공급이 되는지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영양제를 먹었을 때 정말로 이 영양제가 나한테 효능이 있는지 내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셔야겠죠.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뭐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함량도 너무 딱 맞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이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제 3알 먹고 오늘 5알 먹었는데도 몸이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럼 생체 이온율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알고 드셔야 돼요. 근데 이 4가지를 다 충족시켰어요. 그런데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내 아이가 먹을 거, 내 남편이 먹을 거, 내가 먹을 건데 너무나 다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를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내 몸에 해가 된다. 그러면 이게 10,000원짜리라도 드시겠어요? 아무리 싸다해도 옆집에서 영희 엄마가 줬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거야. 독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바로 죽지는 않아. 드실 거예요? 안 드시죠? 그래서 요 5가지 조건들을 보면서 어떤 영양제를 골라야 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이 이렇게 중요하다.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지 내 세포 속으로 영양소가 들어온다. 아셨으면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조금만 꼼꼼하게 짚어볼게요. 비타민에는 2가지 종류가 있죠.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드셨을 때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다가 소변으로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알을 먹던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겠지만 좀 충분하게 섭취해도 내 몸에 전혀 이상이 되지 않는 비타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많이 먹어도 물론 안 되지만 적게 먹었을 경우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정말 큰 질병을 가져다 주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타민 A를 말씀드릴게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관이 되죠? 내 몸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똑똑하세요? 다 알고 오셨는데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간에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들어와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간에서 꺼내다 쓰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용성 비타민이 수용성으로 섭취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으로도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로 우리가 눈에 좋은 거?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종류로 수용성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비타민 A를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양제를 고를 때 비타민 베타카로틴이 고함량이 들어있어요. 근데 비타민 A가 또 들어있어요. 지용성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함량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가장 적은 양, 1일 권장량만큼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 영양소가 가장 부족하다고 네이버에도 얼마 전에 났었거든요. 우리가 햇빛만 보면 비타민 D를 섭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선크림 다 바르고 모자 쓰고 막 다 치장하고 이러고 나가시잖아요. 절대로 그냥 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D3의 형태로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내 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3 형태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구입하실 때 뒤편을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리스 어원으로 토코페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토코페롤은 그리스 어원으로 잉태, 자소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요. 우리가 딱 들어본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생식기에 도움이 주는 비타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생식기에 굉장히 전립선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임신을 조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량으로 복용을 했을 때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또 전문가들이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은 데는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 천연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위에 보시면 표기법이 달리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 D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천연 성분이고요. DL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합성 성분입니다. 근데 천연 성분을 먹지 않고 합성 성분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천연의 형태로 드셔야 되고요.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피가 났을 때 응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비타민 K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효능이 있긴 한데요. 가장 간단한 효능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8가지 종류가 있죠. 이 8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8가지가 다 들어있지 않으면 내 몸에 한 가지만 빠져, 비타민 12가 빠졌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수용성 비타민이 100%가 원래 작용을 해야 된다면 30%로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져 버려요. 안 드시는 게 나은 게 아니라 한 3배, 4배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가지 비타민이 다 들어있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다 필요한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임신해서 주기 직전까지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비타민 B6, 피리독신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이 병원에서 아니 내가 이제 입덧이 막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비타민을 주죠. 그게 피리독신입니다. 모르셨죠? 엽산 같은 경우에는 기형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신 전부터 먹어야 되는 영양소고요.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미네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이 없으면 절대로 흡수가 될 수 없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미네랄하고 비타민하고 한 알약 제제에 같이 들어있는 성분은 얘네는 서로 밀어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들어있는 성분을 드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미네랄을 먹을 때 같이 비타민까지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1 비율로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네는 짝꿍 비타민이라고 해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얘 하나만 먹으면 감기가 걸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설사를 할 수 있고, 이에서 같이 붙어 다니는 거고요. 아연과 구리는 지금 표기법이 잘못됐는데 6:1의 비율로 드시면 됩니다. 10:1 아니고 6:1의 비율로 드시면 되고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실 거예요. 굴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계통이라든가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이런 기능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는 영양소이고,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요, 비타민의 항산화 작용이 비타민의 198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의사분들도 암 환자들에게 권유를 해서 꼭 먹을 수 있게 하는 비타민이 셀레늄. 그리고 우리가 세포는 주기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 죽은 세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몸 밖으로 버려야 되죠. 각질 같은 세포, 죽은 세포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몰리브덴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미네랄인데요. 이 몰리브덴이나 셀레늄은 다 같이 종합 영양제 안에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비타민하고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활성산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어가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패스를 할 건데요.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내가 숨 쉬는 중간에도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산소 하나가 날아가면서 산소가 되는 게 불안정한 산소가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많이 되면 내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 활성산소가 내 몸에 굉장히 안 좋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활성산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그렇지만 이것도 영양제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양제를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될까? 지금 전문가들이 TV에서 여에스더 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 서플리먼트라는 책이에요. 이 서플리먼트는 이 책인데요. 4년에 한 번씩 발간이 되고 마지막에 6판이 2018년도에 발간이 됐어요. 이 책은 캐나다 보건성에서 라일 맥 윌리엄 박사라는 분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좀 비교 분석을 해달라 해서 4년에 한 번씩 발간이 되는 책이고요. 이 책은 유선화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요. 국립시립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대형 서점 같은 데 가면 다 파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좀 영양제가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여기 유선화가 1등을 해버려서 이걸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건강 유산화가 1등을 해버렸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나는 그 나이까지 살 거야. 생각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때는 제가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난 너무 건강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건강이더라고요. 제가 돈을 참 좋아하는데 돈이 많지는 않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더 몸에 느끼고 있고요. 이분 잘 아시죠? 가셨지만 이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우리는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지만 내가 아파서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 건강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왜 여기에 왔는지 한 가지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렌 버핏도 얘기를 했죠. 이분도 투자에 굉장히 기재지만 자기 몸한테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죠. 얼마나 좋은 거를 많이 먹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가격이 합리적이지만 정말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 이 영양제가 왜 필요한지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라도 건져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 남았나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직업이 퍼스널 셰퍼였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대기업 쪽에서 VIP 분들을 이제 상담하는 일을 많이 했었고 또 행사도 진행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돈은 제 친구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버니까 남편도 얘가 벌어오겠지. 우리 애들도 우리 엄마는 돈 잘 버는 사람. 내가 시간이 없어도 엄마 바쁘니까. 우리 와이프는 돈 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내가 아프면 얼마나 아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지인분을 만나서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리셋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 저는 리셋을 연달아 2번을 했어요. 왜냐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제가 졸피뎀을 10ml짜리를 먹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신과에서는 이 10ml짜리 약을 잘 주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모시던 분이 이 정신과 쪽 의사 선생님이셔서 그분께서 제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신일장이니까 주는 거야. 이거 30알 한 번에 다 먹으면 너 죽는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농담으로.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만나서 사실은 100%다 완치가 됐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제가 졸피뎀 없이도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피부도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젊었을 때도 있겠지만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부도 많이 밝아졌고 사실은 좀 많이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수입은 이제 또 유산화로 읽어가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아프지 않으시고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라도 건져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